결국 매출 2억 원을 찍어도 절반 이상이 비용으로 나가는 구조, 절반 정도가 증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월 매출 2억이 남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300만 원이다. 그렇다고 하면 버틸 수 있을까요? 손님은 늘어도 사장님 통장은 비어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한리필 샤브샤브 매장의 치명적 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알려주는 푸차 언니 염혜단입니다. 오늘은 요즘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는 샤브샤브 무한리필 창업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겉으로는 대박 같은데 속으로는 적자 구조가 숨어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무한리필 샤브샤브가 고위험 저수익 구조인지, 그리고 창업자들이 흔히 빠지는 실수,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생생한 인사이트를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리필 샤브샤브 매장이 월 2억을 찍는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한 소리인데요. 그런데 남는 게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인건비 폭탄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매장을 올리려면 주방에 2명, 홀에 2명, 평일에는 4명, 또 피크타임이나 주말에는 최소 6명에서 8명까지 이렇게 인원을 쓰다 보면 인건비만 수천만 원 나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와 관리비입니다. 보통 80평에서 120평, 대형 매장이죠. 월세 700만 원, 관리비, 부가세까지 합치면 고정비만 월 1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세 번째는 원재료비 폭등인데요. 고기, 채소, 육수, 소스, 원가율 45에서 50%, 음식이 버려지는 로스까지 포함하면은 원가율은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한리필은 많이 먹고 남기기 때문에 로스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요. 결국 매출 2억 원을 찍어도 절반 이상이 비용으로 나가는 구조, 절반 정도가 증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월 매출 2억이 남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300만 원이다. 그렇다고 하면 버틸 수 있을까요? 무한리필 샤브샤브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무한리필 샤브샤브 매장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경쟁은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을 보니까 평일 점심은 22,900원, 또 주말이나 저녁은 26,900원. 이 가격에 신선한 재료에 좋은 서비스 유지가 가능할까?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족 단위 방문이 많고 어린이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 장사를 해보면 음식점 플러스 주류 매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가족 단위 손님이 많다 보니까 주류 매출이 좀 저조하고요. 또 심지어는 요즘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음료나 주류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하는 그런 샤브샤브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은 감소하게 되고 손님은 늘어도 사장님 통장은 비어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무한리필 샤브샤브 매장이 있다가 사라진 거 보셨나요? 이 정도로 지금 무한리필 샤브샤브는 핫하게 생겼다가 급속하게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제 창업 비용을 좀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비 약 2,640만 원, 초기 투자비 7억에서 10억 원, 매장 평수 80평에서 120평. 이 돈을 몇 년 안에 회수한다? 거의 좀 힘들다고 보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월 고정비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월 1,000만 원 이상 나갈 거고요. 인건비 최소 1,500에서 2,000만 원, 재료비, 매출의 절반. 결국 6,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월 1,000에서 1,500만 원은 적자를 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잘 돼 보여도 실상 속을 보면 빚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한리필 샤브샤브 매장의 치명적 함정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살아남는 구조도 분명히 있겠죠. 첫 번째는 가격 정책 재검토입니다. 무한리필 대신 중고가 뷔페나 프리미엄 단품 메뉴로 좀 전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성비 대신 가심비, 차별화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인건비 절감 요소를 좀 찾아보고 재고, 로스 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음식 낭비도 줄여보면 좋을 것 같고요. 로스율 관리, 이런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차별화된 메뉴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리필 경쟁이지만 우리 매장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또 차별화된 특화된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같은 채소를 무제한 공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기 질을 높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일반 샤브샤브 매장에서 볼 수 없는 더 맛있는 고기로 어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지역 특산물, 또 시즌 한정 메뉴로 고객의 충성도를 또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본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원가 관리 노하우라든지 또 직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를 본사랑 계속해서 상의하시고 본사의 지원을 좀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전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예상 매출, 그다음 예상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 보시고 월 2억 매출이면 남는 돈은 얼마인지, 고정비는 얼마인지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보시고 체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한리필 샤브샤브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무한리필 샤브샤브 창업을 생각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 남는 구조인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무한리필 샤브샤브는 소비자에게는 행복한 모델일 수 있지만 사장님에게 마진 없는 고통의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창업을 할 때 겉보기에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돈이 새는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오래 갈 수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랜차이즈 창업 시 꼭 주의해야 될 거는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입니다. 매출 2억?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정말 순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풋사모님 채널은 퇴직 후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많은 알찬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프랜차이즈 알려주는 푸차 언니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